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71가 됐죠.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7년은 교감으로 지냈고요. 작년 2월에 퇴직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시간. 이런 게 은퇴의 선물인가 싶었습니다. 거실은 늘 정돈돼 있었어요. 소파 쿠션은 반듯하게 놓여 있고 리모컨은 제자리에. 식탁 위엔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죠. 저녁이면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통을 여러 개 꺼내 놓고 작은 접시에 하나씩 담아서 마치 누군가를 초대한 것처럼 정갈하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똑딱 똑딱. 그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윙윙거리는 그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증거 같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4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지금은 아내 윤나영과 딸 민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를 켜놨는데 뭘 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엄마 뭐 하세요? 밥 먹었어. 네. 저희도 방금 먹었어요. 그래. 민지가 요즘 받아쓰기 100점 맞았대요. 잘했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3분도 안 됐어요. 끊고 나니 또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뭘 했나 싶더군요. 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면서 예의를 강조하고 질서를 가르치고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게 하고 칠판에 크게 써놨죠. 규칙을 지킵시다. 어른께 존댓말을 씁시다. 친구를 배려합시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한테는 뭘 가르쳤나요? 효도가 뭔지 알긴 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의무라는 걸 아는 걸까요? 아니,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하고, 명절 때는 빠짐없이 찾아오고, 용돈도 보내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흰 머리가 반 이상 섞인 짧은 단발머리, 깊게 패인 팔자주름, 처진 눈꺼풀. 이게 저였습니다. 40년을 남의 아이들 앞에서 서 있던 그 선생님. 존경받던 교감 선생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 됐더군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남의 아이들한테는 예의범절을 가르쳤으면서 내 자식은 어머니 집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잖아요. 그게 효도인가요? 그게 제가 가르친 도리인가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 잘못이 아니에요. 바쁘니까요. 회사 운영한다고 정신없다는 거 압니다. 며느리 윤나영도 일하고 민지도 키워야 하고 다들 바쁘게 사는 거죠.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외로움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교실에선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생님,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교감, 동료들이 존중하는 선배. 저는 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민수는 잘 살고 있고, 윤나영은 자기 인생이 있고, 민지는 할머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자주 가야겠다고. 손녀도 봐야 하고,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 도리를 해야 하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자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 갈게. 네. 오세요, 엄마. 민지 보고 싶네. 민지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찾아가야죠.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방도 챙기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2년 전에 이사했다고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지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민지. 컸네.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작은 체온이 제 가슴을 채워줬죠.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제가 그리워했던 거. 누군가의 온기. 민수와 윤나영이 거실에서 맞이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더군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집이었어요. 하얀 소파, 대리석, 식탁, 벽에 걸린 그림들, 장식장 위의 화분들. 와, 집이 정말 예쁘네. 윤나영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요. 솜씨가 좋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민지 장난감도 안 보이고, 신발도 현관에 일렬로 놓여 있고, 저는 슬리퍼를 신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윤나영이 차려준 음식은 정갈했어요. 연어구이에 샐러드, 그리고 파스타. 평소 제가 먹던 된장찌개와 김치 반찬과는 달랐죠.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교사였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제잘거리던 모습들. 그립더라고요. 식사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집 구경 좀 하실래요? 그래, 좋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와 윤나영이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거실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길. 왼쪽은 민지 방이었고 오른쪽은 서재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안방이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민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작은 침대. 책상 위엔 공부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여기도 정돈돼 있더군요. 아이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쁘다, 민지야. 감사해요, 할머니. 다음은 서재였습니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민수가 읽는 경영 서적들이었죠. 책상 위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 아들 부부 침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보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그런데 윤나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안방은 저희 부부 공간이라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요. 며느리를 봤어요. 윤나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어요. 아, 그래.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안방 구경하는 게 곤란한 일인가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아니, 쓰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찔린 것 같았죠. 저는 평생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우서른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당한 게 뭔가요? 며느리한테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아들 집에서요. 평생 남의 집 예절을 가르쳤던 사람이 정작 며느리한테 예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친구 오말순한테 전화했습니다. 말순이는 제 절친이에요. 같은 동네 살면서 40년 넘게 알고 지냈죠.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순아, 나 어제 민수네 갔다 왔어.
그래, 어땠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가 한 말. 그때 느꼈던 기분까지 다요. 말순이는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사생활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사생활이라니. 시어머니가 안방 보는 게 사생활 침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요즘 세상이 변했다는 거 압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도 석연찮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좋았어요.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죠. 그런데 제 마음은 잔뜩 흐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너무 오지랖 넓게 굴었나? 그냥 거실에서 차나 마시고 올 걸. 굳이 방까지 보려고 한 게 실수였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 구경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며느리 방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꾸며놨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나영은 그걸 막았어요. 들어가시면 곤란하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죠. 저는 거기까지라고. 시어머니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그 말이 생각났어요.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저녁 무렵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잘 다녀가셨어요. 응, 잘 갔어.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도 보고 싶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거 이상하지 않았니?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말 말이야.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하는 꼴이 될까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요. 아니야, 멀쩡해.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멀쩡하다고 했지만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저는 존중받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안 해줬습니다. 대신 선을 그었어요. 여기까지만 오시라고. 더는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교실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예의를 지킵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웃었어요. 하하하. 킥킥킥.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왜 웃니?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예의 없잖아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났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 하지만 왠지 현실 같았어요. 정말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인 걸까요? 며느리 사생활을 침범하려 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섰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저를 괴롭혔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한 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저한테 그은 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지 데리고 나갈까 하는데. 민지 데리고요? 응, 시간 있으면 동물원이라도 가려고. 잠깐 기다리래요. 아마 윤나영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뭐라 하는 소리. 엄마 민지가 좋대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데리러 갈게. 네,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손녀를 핑계 삼아 다시 가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볼 거예요. 그 안방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쯤은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분함이었을까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존심이었을까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민지야, 할머니랑 놀러 갈 거지? 네. 윤나영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했더군요. 어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 민지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지야, 동물원 가기 전에 할머니랑 잠깐 놀자. 집에서. 네. 윤나영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진 않았어요. 저는 민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민지야, 숨바꼭질할까? 좋아요, 할머니. 그래, 그럼 할머니가 술래할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생각했어요. 민지가 어디로 숨을까? 아마 안방일 겁니다. 아이들은 침대 밑을 좋아하니까요. 10까지 세고 눈을 떴습니다. 복도로 갔어요. 민지 방을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서재도 봤어요. 역시 없더군요. 그리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지가 들어간 거겠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침실이 보였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하얀 이불, 벽에 걸린 그림, 화장대 위에 향수병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민지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발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민지야, 찾았다. 아, 민지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윤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거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여기 숨어 있었어. 어머님. 윤나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저희 부부 공간이라고요. 숨바꼭질하다 보니 그래도 안 돼요. 뭐가 안 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예요. 내가 남이니 내 자식 집이 남의 집이야. 윤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방 한 번 못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예의의 문제예요. 예의. 예의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평생 예의를 가르쳤어. 40년을 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예의를 강조했는데. 그런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예의니. 방 한 칸 구경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게 예의니? 저는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억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웠나 봐요. 윤나영이 민지를 안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화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나가달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언제 왔는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 갔다가 급하게 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였거든요. 엄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난 간다. 엄마 기다리세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너무 심하게 군 걸까? 아니었어요. 잘못한 건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방 하나 구경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렇게까지 막아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매직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죠. 제 집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매직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에 크게 썼습니다. 출입 금지. 빨간 글씨가 하얀 문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봤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쓸쓸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그냥 뒀죠. 나중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도 안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쓴 제 안방 문이 떠올랐어요. 우습더군요.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전화했어요. 저는 3번째부터는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영이가 죄송하대요. 그래.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죠. 엄마, 나영이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그게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영이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나영이 어머니가 좀 그랬대요. 사생활을 존중 안 해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영이 방에 맘대로 들어왔대요. 물건도 뒤지고, 일기장도 몰래 읽고, 그래서 나영이가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 난 윤나영 엄마가 아니야. 시어머니지. 그 둘은 달라. 알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이해.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는 내가 해야 하는 거고 며느리는 안 해도 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해하라고요? 며느리 과거가 힘들었으니 이해하라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주말에도 연수 다니고 그러면서 아들 뒷바라지 했죠. 그런 제가 지금 뭘 바라는 게 과한가요? 그냥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나영의 과거, 어머니한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그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식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잘못이죠. 저도 민수 키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저는 윤나영 엄마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입니다. 가족이고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었나 봅니다. 윤나영한텐 안 괜찮았던 거예요. 저를 어머니처럼 봤을지도 모르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또 한 명의 어른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어땠을까?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공간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부한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다. 머리로는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어요. 여전히 서운했고 화가 났거든요. 왜 내가 이해해야 하나요? 왜 맨날 노인만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사정은 다 들어줘야 하고, 젊은 사람들 상처는 다 배려해야 하고, 그럼 늙은 사람 상처는요? 늙은 사람 외로움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다음 날 말순이가 집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나 봐요. 정희야, 괜찮아?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 말순이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간 일, 며느리와 싸운 일, 출입금지 팻말을 붙인 일까지요. 말순이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응. 내가 너무 심했어. 뭐가? 출입금지 팻말은 좀 그렇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냥 당하고만 있어. 당한 게 아니잖아. 며느리가 사정이 있었던 거지. 저는 말순이를 봤습니다. 친구조차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말순아, 넌 내 편이 아니니? 내 편이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말순이가 계속 말했죠. 요즘 세상이 변했어. 우리 때랑 달라. 시어머니라고 다 허락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허락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지. 배려. 저는 비웃었습니다. 맨날 내가 배려해야 하네. 며느리는 언제 날 배려하는데? 말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말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 저 혼자. 고요한 정막만 흘렀죠. 안방 문에 출입금지 팻말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나?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2번 더 전화했어요. 저는 짧게만 대답했죠.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식사하고 TV 보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생신이잖아요. 저녁에 갈게요. 저는 문자를 보고 멍했습니다. 생일이라고? 맞았어요. 내일이 제 생일이었죠. 72살이 되는 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와의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알았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늘 청소를 하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쓸고 닦았어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쓴 빨간 글씨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어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을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윤나영이 서 있었어요. 민지도 함께였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예쁜 장미였어요. 저는 받아서 안았죠.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민지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나영이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놓았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엄마 선물이에요. 어머. 저는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목도리였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베이지색이 은은하게 빛났죠. 예쁘다. 추우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민수야. 저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윤나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랬어. 윤나영이 복도로 갔습니다. 화장실은 안방 옆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민지와 이야기했죠. 민지야, 요즘 학교는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나영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뭐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가니 윤나영이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출입금지 팻말을 보고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나영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죠. 민수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너희 말이 맞더라. 무슨 말요? 각자 사생활은 존중해야지. 엄마. 민수가 안방 문을 만졌습니다. 빨간 글씨가 손에 묻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왜긴 뭐가 왜야? 너희 집에 출입금지 구역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있는 거지.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저는 윤나영을 봤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안방은 사적인 공간이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대.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어머님, 윤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난 그냥 배웠을 뿐이야. 며느리한테 예의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 우리 셋만 서 있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지워요. 싫어. 엄마, 내 집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저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윤나영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민지가 케이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가 꽂혀 있는 케이크. 72개의 초는 아니고 숫자 모양 초였어요. 저는 앉아서 케이크를 봤죠. 민수와 윤나영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지가 물었죠. 엄마, 할머니, 왜 그래요? 괜찮아, 민지야. 윤나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함께 저녁 먹어요. 응. 케이크부터 자를까요? 그래. 민수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촛불만 밝게 빛났죠. 할머니, 소원 빌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 무슨 소원을 빌까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를 받고 싶어요. 무시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불이 꺼졌죠. 생신 축하해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나영도 따라 말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입꼬리를 올린 거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나영이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불고기에 나물 반찬.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거든요. 민지만 가끔 말을 했죠.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포크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일상인가 싶더군요.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 맞나요? 서로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이게요. 식사 후 민수네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8시도 안 됐는데 가더군요. 민지 재워야 한다고 했지만 핑계인 거 알았어요. 그냥 이 분위기가 싫었던 거죠. 문 앞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오늘은 죄송해요. 됐어. 민지가 안았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문을 봤어요. 한참을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케이크 반쪽이 남아 있었어요. 꽃다발은 싱크대에 꽂아뒀고요. 72살이 됐습니다. 이제 노인이에요. 완전한 노인.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복도로 갔습니다. 안방문의 출입 금지 팻말을 봤어요. 빨간 글씨가 선명했죠. 저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매끈한 문 표면이 느껴졌어요. 이게 복수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한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복수하고 나니 뭐가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냥 더 외로워졌을 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가요? 정말 원하는 게요.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중받는 방법일까요? 며느리를 밀어내고 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요.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었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서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죠. 엄마. 응.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나영이가 사고 났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많이 다쳤니? 골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세상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긴 해도 다친 건 안타까웠거든요. 민지는 어떡하고? 그게요.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하는데 민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서 며칠만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네 집에 간다고요? 그 출입금지 안방에 있는 집에요. 엄마 부탁이에요. 알았어. 갈게.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세면도구.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며칠이면 되니까요. 저녁 무렵 민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나영이는 어때?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고요. 다행이네. 민지는? 친구 엄마 댁에 있어요. 지금 데려올게요. 민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집.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 민수가 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어서 와. 아이를 안았어요. 민지가 물었죠. 엄마는요? 병원에 있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넌 병원 가봐. 내가 민지 챙길게.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걱정 마. 민수가 나가고 민지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였죠. 민지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민지와 TV를 봤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였죠. 저는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민지한테 씻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혼자 씻을 수 있었죠. 저는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민지 방 침대예요. 할머니 다 씻었어요. 그래, 이리 와. 민지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같이 자요. 응. 할머니 방에서요. 할머니 방은 없는데. 그럼 엄마 방에서 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지가 말하는 엄마 방은 안방이었어요. 출입 금지, 그 방. 민지야, 너 방에서 자자. 싫어요. 엄마, 방 침대가 더 커요. 아이가 졸라댔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안방에요. 그때 민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더군요. 할머니, 여기요. 민지야. 저는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침대에 올라가 있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에 앉아 웃고 있었죠. 이불이 따뜻해요, 할머니.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윤나영이 그렇게 막았던 이 방이에요. 할머니, 왜 안 와요? 응, 간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마치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 안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화장대 위에 향수병들. 벽에 그림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는 부드러웠어요. 좋은 매트리스였죠. 할머니 누워요.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민지가 제 옆으로 바짝 붙었죠. 할머니, 따뜻해요. 그래, 자자. 민지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 방에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던 방. 며느리가 막았던 공간.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나영아. 그리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나영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깁스한 다리가 앞으로 뻗어 있었죠. 민수가 뒤에서 밀고 있었고요. 윤나영이 저를 봤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저를요. 그리고 옆에 자고 있는 민지를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나영을 봤고 윤나영은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안방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윤나영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죠.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윤나영 옆을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윤나영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섰죠. 괜찮아요. 뭐가? 여기 계셔도 돼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나영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민지 옆에 있어 주세요. 애가 무서워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랑 전 거실에서 잘게요. 그래. 민수가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윤나영이 가면서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죠.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옆에 누웠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윤나영의 얼굴, 괜찮다던 그 말, 여기 있어도 된다던 허락. 왜 화를 안 냈을까요? 분명 화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던 공간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민수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요. 윤나영은 안 보이더군요. 아마 화장실에 있나 싶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윤나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어머님. 응. 저는 돌아봤습니다. 윤나영이 주방 쪽으로 왔어요. 휠체어를 직접 굴려서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윤나영이 말했죠. 어제는 죄송해요. 괜찮아. 민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또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윤나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응.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나영이 마주 보는 자리로 왔어요. 휠체어를 멈추고 저를 봤죠. 저는 어렸을 때 침대가 무서웠어요. 침대가. 네. 침대에 누우면 엄마가 화내던 기억이 나서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윤나영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제 방에 맘대로 들어왔거든요. 공부하는지 확인한다고. 일기장도 몰래 읽고 서랍도 뒤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일기장에 엄마 욕을 썼어요. 화가 나서요. 그걸 엄마가 봤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혼냈어요. 일기장을 찢어버렸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제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윤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짐했어요. 내 공간만큼은 지켜내야겠다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알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또 그때처럼 될까 봐요. 저는 윤나영을 봤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저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미안하구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상처가 있는 줄. 어머님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나빴어. 며느리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내 자존심만 내세웠어. 윤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윤나영도 웃었죠. 그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더니 주방을 봤어요. 뭐 해요, 둘이? 얘기해. 무슨 얘기요? 그냥 얘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화해했어요? 응, 화해했어. 다행이다, 정말.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윤나영을 다시 봤어요. 나영아, 내 어머님. 앞으로 조심할게. 내 공간 존중할게. 저도요. 어머님 마음 이해할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을 밝게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더니 하품했어요. 할머니, 민지야, 잘 잤니? 네. 아이가 윤나영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파요? 응, 조금. 괜찮아.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요. 계란말이와 김에 밥 말아서 된장국도 끓였죠.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며칠 전 생일 때와는 달랐어요. 분위기가 가벼웠거든요. 민지가 제잘거렸고 민수가 웃었죠. 윤나영도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조금씩 맞춰가는 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윤나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다 이해해 주셔서요. 너야말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니야. 저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윤나영을 봤어요. 나영아,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앞으로 잘해보자. 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4주가 지났습니다. 윤나영은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이에요.
깁스는 아직 있지만 많이 나아졌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민수네를 찾아갔습니다. 민지도 돌봐주고 윤나영 식사도 챙겨주고요.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와 제가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네 집에 갔더니 윤나영이 혼자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나갔고 민지는 학원 간다고 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탈게. 주방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윤나영이 좋아하는 허브차. 2잔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같이 마시자. 감사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나영아. 네. 오늘 안방 좀 봐도 될까? 윤나영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웃었죠. 들어오세요, 어머님. 진짜.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갔어요. 안방 문 앞에 섰죠.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윤나영이 목발을 짚고 따라왔더군요. 정말 들어가도 돼. 네, 괜찮아요. 고마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방이 보였어요. 그날 밤 민지와 잤던 그 방. 이번엔 허락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화장대 위에 향수병들, 벽에 그림들, 침대 위에 이불까지 예쁘게 꾸며놨네. 감사해요. 제가 직접 했거든요. 솜씨 좋아.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잘 보이더군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여기 좋다. 네, 저도 이 창문이 마음에 들어요. 윤나영이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어요. 어머님. 응.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알아.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 공간을 침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 나영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 오후의 평화로운 소리였죠. 그날 저녁 민수와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불고기. 민지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식사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와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 가족인데. 그래도요. 나도 좋아. 민지 보는 것도 좋고 너희랑 있는 것도 좋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좋아요. 그럼 좋지. 매일 와요. 매일은 힘들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지도 웃었어요. 식사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참 좋은 하루였다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썼던 빨간 글씨. 그게 지워져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문을 만져봤죠. 매끈했어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지웠을까요? 아마 오늘 아침 나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복수랍시고 빨간 글씨를 써놓고 그게 뭐가 달라진 건가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죠.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고, 관계가 나아졌고, 가족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문에 손을 대고 생각했습니다. 출입 금지는 필요 없다고. 이제는요. 주방으로 가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고민했어요. 뭐라고 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나영 방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 허락받고 들어가는 것의 의미.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가치. 저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다. 글씨체가 삐뚤빨뚤했어요. 빨간 매직으로 쓴 출입금지보다 훨씬 어설펐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안방문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조심스럽게요. 한 걸음 물러서서 봤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빨간 글씨만큼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더 좋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메시지였거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몇 달을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혼자 사는 외로움, 며느리와의 갈등,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던 그 밤, 그리고 윤나영의 고백, 화해의 순간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워야 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존중이 뭔지 알았습니다. 진짜 존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였죠. 제가 평생 가르쳤던 예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윤나영.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상처받은 아이였고 자기를 지키려던 여자였죠.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저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자리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죠. 우리 둘 다 옳았어요.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배웠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잘 들어왔어. 오늘 고마웠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더 붉게 물들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방이니까요.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었죠.
침대에 앉아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문 뒤쪽에서 봐도 보였어요. 희미하게요.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모든 걸 다 열어줄 순 없어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윤나영도 마찬가지겠죠.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의 공간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열어뒀어요. 시어머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어요. 조금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불을 켰죠. 방이 환해졌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에요. 민순에 가기로 했거든요. 윤나영이 병원 재진 간다고 했어요. 민지 봐달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손녀를 돌보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런데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거든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죠. 편안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민지 얼굴도 보고 윤나영이랑 차도 마시고 민수가 퇴근하면 저녁도 같이 먹고요.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았어요.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출입 금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말이 생겼죠.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열어두는 것.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을 주고받는 것.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72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겁니다. 며느리도 배웠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적이 아니라는 것. 조금만 마음을 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서로에게서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꿈을 꿨습니다. 교실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칠판 앞에서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이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제 말을 들었죠. 예의를 지킵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의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오늘 입을 옷을 꺼냈죠. 주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우유.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가족을 볼 테니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지한테 줄 과자도 넣고요. 현관으로 나가며 안방 문을 봤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다. 저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구나.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구나. 72살이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계속 가꿔가야 하고요. 손녀도 돌봐야 하고 아들도 챙겨야 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죠.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민지야.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윤나영이 목발을 짚고 나왔죠.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죠. 주방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윤나영이 물었어요. 차 드릴까요? 내가 탈게. 나영이는 앉아 있어. 감사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윤나영이 좋아하는 허브차.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이제는 이 집 부엌도 편했거든요. 거실로 가서 윤나영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건넸죠. 고마워요, 어머님. 천만에.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죠.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게 행복인가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다. 그 말처럼 살아가리라고. 경계는 지키되 마음은 열어두리라고.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72살에 찾은 삶의 지혜였죠.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